안녕하세요. 저는 지능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 이준석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논문은 Cross Subject EEG Emotion Recognition Combined with Connectivity Features and Meta Transfer Learning 이라는 논문입니다. 본 논문의 저널은 Computers in Biology and Medicine이고 임팩트 팩터는 4.589로 바이오로지 분야에서 Q1급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감정을 인식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사람마다 EEG 신호에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크로스 서브젝트 분류를 진행할 경우 분류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메타 트랜스퍼 러닝을 적용함으로써 일반화 능력을 강화시켰고 이를 커넥티비티 피처와 결합하여 감정을 인식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메소드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감정을 인식하기 위해 DAP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DAP 데이터셋은 32명의 피험자와 40트라이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트라이얼에서 피험자는 1분짜리 감정을 유발하는 동영상을 시청하게 됩니다. EEG 신호는 32채널에서 측정되며 샘플링 레이트는 128Hz입니다. 전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 1분의 데이터 중 후반부의 30초 데이터가 감정을 잘 유발한다고 하여 이 구간을 선택하였고 3초씩 슬라이딩 윈도우를 오버래핑 없이 세그멘트하였습니다. 또한 각 EEG 세그멘트에 레이블링을 진행하였는데 피험자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1에서 5점의 경우 로우 베일런스 어로우젤, 6에서 9점의 경우 하이 베일런스 어로우젤이라고 레이블링을 하였습니다. 베일런스 어로우젤의 경우 러셀이 제안한 감정 모델로 감정인식 연구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이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데 베일런스의 경우 긍정, 부정을 나타내고 어로우젤의 경우 각성 상태를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타, 알파, 베타, 감마 총 4가지 대역에 대해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피처 익스트랙션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커넥티비티 피처를 사용하였는데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PCC, 페이지 락킹 밸류, PLV, 페이지 레그 인덱스, PLI 이 3가지 피처를 사용하였습니다. 피처 쉐입의 경우 4x32x 32인데 4는 4가지 주파수 대역을 나타내고 32x 32는 커넥티비티 피처가 채널과 채널 사이에 연관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32채널과 서로 다른 채널들 사이의 값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의 디테일입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의 경우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하였고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 드롭아웃을 0.2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배치 사이즈는 64로 설정하였고 웜업 스테이지에서는 10의 에폭 사이즈를, 메타 트레이닝 스테이지에서는 50의 에폭 사이즈를 설정하였습니다. 웜업 스테이지와 메타 트레이닝 스테이지의 경우 뒷부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차 검증을 위해 리브언 서브젝트 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논문에서 사용한 MSRN 모델의 프레임워크입니다. 32개의 채널에서 추출한 이주 신호를 통해 커넥티비티 피처를 추출하게 되고 이를 컨볼루전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를 거쳐서 MS 모듈, 즉 멀티스케일 모듈에 넣게 됩니다. 멀티스케일 모듈에서 멀티스케일 커넥티비티 피처를 추출한 뒤 피처를 평평하게 펴주고 계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를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맥스를 통해 분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멀티스케일 모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멀티스케일을 사용한 딥러닝 모델의 경우 최근 많은 연구들에서 성능을 입증받은 방식으로 간단한 구조임에도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멀티스케일 모듈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는데 3개의 각기 다른 커널 사이즈를 가지는 블럭을 가지게 됩니다. 커널 사이즈는 각각 3x3, 5x5, 7x7로 설정함으로써 특정 지역의 세세한 피처부터 브로드한 피처까지 다양하게 피처를 추출할 수 있고 마지막에 컨캐트네이트를 진행하여 분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각 블록은 3번 반복하여 수행한다고 합니다. 커널 사이즈를 3, 5, 7로 선택한 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논문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 트랜스퍼 러닝의 경우 서로 다른 피험자의 데이터로부터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한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우선 웜업 스테이지의 경우 프리트레인이 진행되게 되는데 소스 도메인의 데이터를 통해 MSRN 모델이 소스 도메인의 모든 피험자의 EEG 신호의 이모셔널 패턴을 학습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델이 훨씬 견고해지고 메타 트레인 스테이지에서 신속하게 수렴이 가능하게 합니다. 메타 트레인 스테이지의 경우 소스 도메인을 서포트 셋과 키리 셋으로 나누어 각각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때 서포트 셋과 키리 셋은 서로 다른 피험자를 가지게 됩니다.
베이스 러너는 서로 다른 피험자의 공통적인 이의지 피처를 학습하도록 훈련받고 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학습된 공통 이의지 피처가 변경되지 않게 하기 위해 프로즌 된다고 합니다. 이후 메타러너는 피험자 전반에 걸쳐 개별적인 이의지 피처를 학습하도록 훈련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서포터 셋을 통해 학습을 진행하여 첫 번째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이후 전혀 다른 피험자들의 데이터인 키리 데이터셋과 이전의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얻은 파라미터를 통해 두 번째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계산된 그레디언트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통해 MSRN 모델에 적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델은 피험자들의 다양한 이의지 피처를 학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타 테스트 스테이지에서 타겟 도메인을 모델을 통해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리절트입니다. 그림은 한 피험자의 PLV를 주파수 대역별로 나타낸 그림으로 세타, 알파, 베타, 감마 대역에 대해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림은 보기 편하게 연결 강도가 가장 강한 채널만을 표시하였다고 언급하여 있는데 따로 통계 분석을 진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곡선의 색이 어두울수록 연결 강도가 강한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통해 포지티브, 네거티브 감정의 커넥티비티는 물론 유사한 부분도 존재하지만 매우 일반적으로 보면은 다른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또한 4개의 주파수 대역에서 모두 커넥티비티는 프론탈 및 센트럴에 집중되며 이는 산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다음 결과는 메타 트랜스퍼 러닝의 효과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메타 트랜스퍼 러닝이 적용되지 않은 MSRM 모델과 메타 트랜스퍼 러닝이 적용된 MSRM 모델의 베일런스, 어로우젤, 분류 성능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면 세 가지 커넥티비티 피처 모두 메타 트랜스퍼 러닝을 적용한 MSRN의 분류 정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메타 트랜스퍼 러닝 전략이 다양한 피험자의 데이터 간의 격차를 줄여주고 좋은 분류 성능을 보이는 전략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PLV 피처의 경우 베일런스와 어로우젤 모두 70%가 넘는 높은 분류 성능을 보여주면서 이모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 결과는 제한된 모델의 성능과 관련 연구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피겨와 테이블을 보면 논문에서 제안한 메타 트랜스퍼 러닝을 결합한 MSRN 모델의 분류 성능이 관련 연구 대비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과는 시드 데이터셋을 이용한 검증 결과입니다. 시드 데이터셋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DEAP 데이터셋과 더불어 많은 이모션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셋으로 15명의 피험자가 포지티브, 네거티브로 레이블링된 필름 클립을 보는 동안에 측정된 이지 신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활용한 결과를 보면은 PLV 피처가 PLI 대비 높은 분류 성능을 보여주고 다른 머신러닝 모델 대비 제한된 모델이 가장 높은 분류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클루전입니다. 본 논문은 MSRN과 메타 트랜스퍼 러닝을 결합한 새로운 감정인식 모델을 제안하였고 DEAP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검증하였을 때 관련 연구 대비 베일런스, 어로우젤에서 모두 향상된 분류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제한된 모델이 이의지 신호의 개인차에 대한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크로스 서브젝트 분류에 대한 잠재력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논문을 통해 메타 트랜스퍼 러닝 전략을 사용하여 피험자 간의 데이터 편차를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많은 이의지 연구에 활용 가능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감정과 관련된 연구에 본 전략을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만 본 논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메타 트랜스퍼 러닝을 좀 더 확장시켜 DEAP 데이터셋과 시드 데이터셋을 합쳐서 분류를 진행해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